중학교 1학년 기체 성질 단원의 기체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가면 돌고래, 공룡, 기린 등 다양한 모양의 풍선을 들고 다녔던 경험이 당연히 한 번씩 있겠죠.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체 성질과 관련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조금 더 심화적으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풍선의 모양대로 차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체라는 내용을 배우기 전에 기체라는 단어보다 많이 쓰는 공기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는 기체의 혼합물이고, 그 기체 혼합물 안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외 다른 물질, 다른 기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 있는 이 혼합물을 공기라고 불러주고, 그 하나하나를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기체 성질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풍선의 모양이 다양한 이유는 당연히 풍선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다양한 모양대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풍선을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그 풍선 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공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없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달라집니다. 기체 성질은 방금 1번과 같은 내용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모양과 부피가 없기 때문에 담는 그릇, 담는 공간에 따라서, 물체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한번 보면 막대 풍선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 작품들 중에서는 다 같은 풍선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풍선의 모양을 어떻게 변형시키나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작품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긴 막대 모양의 공기를, 기체를 담으면 긴 막대 모양이 되는 것이고, 동그란 풍선에 동그란 풍선 모양의 기체를 넣으면 동그란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기체 성질은 움직이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런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자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그럼 입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입자는 아주 작은 물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입자라는 말을 쓸 때 과학자들이 아주 어려운 개념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체를 설명할 때 그 기체 하나하나의 작은 물체를 입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기체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눈에 안 보이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가상의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얘를 입자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자, 하지만 입자는 꼭 둥근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입자를 표현할 때는 동글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입자가 꼭 둥근 것만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냈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대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눈에 보이도록 입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입자 모형의 형태로 우리가 기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자로 나타내는데, 걔를 나타내는 모습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입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기체 안에 들어있는 입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동그란 입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입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 예를 들면 어머님이 저 멀리 있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셨는데 그 음식물의 냄새가 거실에 있는 나한테도 맡아진다면 냄새를 유발시키는 그 입자가 내 코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있는 입자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금속을 두들기면 얇게 펴지겠죠. 근데 얘를 계속 핀다면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자의 한 마지막 층이 있을 것이고 그 층에 의해서 제한이 생기겠죠. 그 층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금속이 사라지는 거니까. 비눗방울도 마찬가지로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무한히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비눗방울 같은 경우는 크게 만들려면 더 많은 비눗방울의 재료를 넣어야 될 것이고 너무 커지면 터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입자 사이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피스톤의 주사기에 피스톤을 누르면 구멍을 막고 누르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또 고무풍선을 불어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그림을 잠깐 보면 풍선을 실컷 불어놓고 이제 며칠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풍선의 부피가 이게 작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선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의 막 사이에는, 고무풍선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기체 입자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풍선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고, 이 풍선의 벽을 이루는 입자를 튼튼하고 단단하고 꽉 막아주면 당연히 풍선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